자, 앞전에 올린 화면 표기의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제 이미지로 해가지고 그 위치가 어디인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대륙 난징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에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언급하지도 않았죠. 계속 뭐 언급해보이 제 입만 아픈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그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이미지 보면은 두 가지 똑같은 형태의 이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예전에 제가 공개했는 그 몇몇 서적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한 서적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여기다 보면 같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1774년에서 1777년 러시아 왕립도서관 보관대 영조 이산 할아버지 항제 그려놓은 거다. 그리고 중국 대륙 조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책자는 1796년도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사망 후에 현재는 이제 구할 수 없는 그 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카테리나 2세 때 편찬했는 건데 이 서적도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구입해가지고 현재는 구입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아마 딱 한 권 남아 있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이제 자료를 우리가 구입하고 그것을 이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제 구입했는지 참 궁금한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앞전에 하멜 표류기의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륙 난징궁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멜 표류기 여기 이제 묶음을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뭐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멜 표류기가 진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왔는가 아닌가 그 기록이 진짜 한반도 조선의 기록이 맞는가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찍은 이래 제목을 보면 이 하멜 표류기는 일본이 만든 가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영상 묶음에 하멜 표류기는 일본이 만든 가짜 이런 주제 제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양자강 악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조선에는 악어가 있었다, 뭐 코끼리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는 경우인데요. 왜 제가 하멜표류가 가짜라고 그리고 일본이 만든 가짜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은 그 하멜표류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 사이트도 예전에 제가 한번 하멜표류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게 영문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국어로도 이렇게 번역되고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개 이제 이미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핸드릭 하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서술한 내용이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핸드릭 하멜은 1630년 호르컴에서 태어났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월 18일 그 하멜은 이런 임무를 띠고 대임으로 가는 도중에 뭐 스페로호에 이제 승선해서 바타비아를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타비아 그러면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그 위치가 이제 어디인지 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하멜의 이동 경로를 제가 이미지를 하나 찾아놨는데요. 바타비아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반도 뭐 요소를 거쳐가지고 뭐 대한민국 서울에 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뭐 자카르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바타비아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뭐 남중국해를 이동해가지고 홍콩을 지나가지고 뭐 대만으로 와가지고 요 대만이 그 유구국이 되겠습니다.
포모사라고도 뭐 말하기도 하고, 포모사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렇게 뭐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탈출을 해가지고 뭐 여수에서 뭐 일본 나가사키로 뭐 히라도에 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뭐 대만을 거쳐가지고 이 바타비아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타비아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자카르타 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뭐 바타비아에서 이제 대만으로 가는 항로에서 날씨는 아직까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날씨는 화창하고 항해는 순조로웠다. 페루기에는 대만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두 번째 항해 때 약간 순탄치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후에 우리가 결론 내린 바로는 하멜과 그의 일행들이 겪게 되는 일들은 바타비아에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뭐 스프레오의 실종 사실이 이제 공식화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 메초이커는 중국과 일본해 사이에 그날 이후 발생할지 모르는 폭풍과 관련해 7월 1일 이후로 대만 북부 해협으로 배를 보내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하멜과 그 일행이 대만을 출발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페르기에 강범하게 이제 묘사되어 있다. 페르기의 저자가 핸델이 하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것이 그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로 장부 개원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하멜은 페르기에서 자신을 제3자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로는 흔한 일이었다. 또한 하멜은 페르기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보고서는 글 쓴 사람에 의해 설명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 당시에 거의 모든 기록들은 하멜을 저자로 간주하고 있다. 거기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의문점은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이제 번역한 분의 자신의 이제 결론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은 그가 언제 이제 페루기를 썼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가 대시마의 강제로 머물러 있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로 알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대시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일본 그 대시마 섬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로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현재 이쪽 지점이 되네요. 하멜이 이 한반도에서 바로 이렇게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처음에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 일본에 한 1년 그 대시마에 이제 머물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나마 한 가지 의문점은 그가 언제 표류기를 썼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대시마에 강제로 머물러 있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로 알 수 있다. 하멜과 그의 일행들이 조선에서 운 좋게 탈출한 뒤 이미 그들은 1666년 10월 23일에 에스페란토호는 바타비아로 이제 떠나길 희망했다. 그러나 그들은 허가를 받지 못했고 대시마에서 1년을 더 지내야 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그 하멜 일행들이 바로 자신이 출발했던 여기 이제 바타비아로 이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이제 대시마에서 이제 더 지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년 후인 10월 25일 신문이 있었다. 이 신문은 하멜과 그 일행이 조선인 어부 예배로 나가사키에 도착한 날인 1660년 9월 14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신문이 이미 행해졌음이 이제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멜이 이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일본에 그 누구와 이제 만났다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문책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문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한번 1년 전에 신문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1660년 9월 14일로 이제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신문이 이미 행해졌다, 그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하멜 표류기는 1년 후에 작성되는 그런 이제 책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통역가는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네덜란드인과 일본인 2명이 있었다. 그로 인해 신문은 그날의 가장 큰 행사였고, 하멜과 그의 일행은 그날 저녁 데시마 섬으로 이어진 다리를 건넜고, 상관과 부여시의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본인들은 그 꼼꼼함으로 유명했던 신문과 답변을 일본에서 복사되어 10월 25일 또다시 2명의 통역관의 도움으로 하멜과 그의 일행에게 큰 소리로 읽혀졌다. 그러던 우연한 기회에 9월 14일, 10월 25일 하멜은 신문 내용을 복사하거나 기록할 기회가 있었다. 좀 더 명확한 가능성으로는 부여시 통역관이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멜이 1년 후에 이 기록해 있는 그 책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하멜은 신문 내용을 복사하거나 기록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멜이 그 한반도 조선에서 왔다면은, 거기서 이제 탈출해가 일본에 바로 이제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1년 전에 이제 신문이 있었다. 그러면 1년 전에 일본이 아마 신문 내용을 기록했는 작성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날에 9월 14일, 그 1년 후죠. 1년 후에 하멜이 신문 내용을 복사를 했다. 1년 전에 일본이 아마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멜 표기를 먼저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멜한테 보여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베껴 가지고 가져가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멜 표기는 일본이 만든 가짜입니다. 즉 대륙 조선을 한반도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멜한테 보여주고 이것을 베껴 가지고 너희 나라한테 가져가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 사파가 그려진 게 맞다면 이 그림을 잘못 선택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림은 대륙에 있는 그 황제를 그려놓고 이야기는 한반도에 맞춰진 경우를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 이렇게 보면은 이 하멜 표기는 일본이 만든 가짜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온다. 뭐 9월 14일, 10월 25일 하면은 신문 내용을 복사하거나 기록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이 미리 아마 각본대로 다 이렇게 서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멜이 그대로 가지고 베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어로 그 번역을 해보면은 여기에 신문에 관한 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항이 여기 보면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에 5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이 뭔가요? 일본 측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걸 하멜이 이제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55개나 조항이 있는데 하멜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55개 조항의 질문을 다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다 하멜 표기에 보면 이 조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 항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즉 일본이 보여준 그런 기록을 하멜이 베껴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55개의 조항이라는 이 질문 내용을 다 그 책자에 기록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하멜 표기는 일본이 만든 서적이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일본 놈들 손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이게 조작이 된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현재도 일본 놈들이 그 독도가 저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현재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왜 이렇게 역사를 자꾸 조작을 하나?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정한론이 되겠습니다. 정한론은 주영조론 19세기 말 당시 일본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사상 또는 신념이다. 1870년대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서 나왔으나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에도 조선의 이제 호의적이던 인사들에게 정한론이 대두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바로 이 정한론을 바탕으로
모든 역사가 이제 조작이 된다. 그것도 우리 조선사를 다 조작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대륙에 있는 조선사를 그 한반도에 있는 지명에 다 맞춰가지고 다 새로 편찬을 해놨어요. 모든 사서들을. 그게 바로 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멜 표류에도 나타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는 그 당시 일본 놈들이 이제 그려놓은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하멜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이미지인지 그런 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게 하멜이 직접 겪은 내용을 그려놓은 이미지라면은 하멜은 한반도에 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에서 활동을 해야 하고 이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멜이 직접 보고 겪은 그 이미지를 그려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멜 표류기의 내용은 일본 놈들이 가짜로 한반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기술을 해놨지만 하멜은 실제는 중국 대륙에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살고 탈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 대륙의 난징궁을 그려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난징궁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효종 황제께서 계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러시아에서 복원하고 있는 1796년도 예카테리나 2세에 편찬한 서적에도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다양한 중국 대륙에 관한 서술을 해놓은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 자, 이런 책자. 이거는 그 표지 디자인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여준 자, 요런 자료. 자, 왼쪽에 이제 조선의 이제 황제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나라 황제 이제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 조선이다.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청이나 조선이나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사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조선이 따로 있었는 것처럼 분리 작업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일본이라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역사를 조작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만리장성을 북한 평양까지 그려놓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독도가 저들 땅이라고 하면서 또 임나가라가 뭐 전라도 뭐 거기 있었다고 하면서 또 수는 엉터리로 현재까지도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과거에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하는가? 바로 미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역사는 미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